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옥션 대표 정복환 교수입니다. 제1강 명동옥션 소개에서 저와 명동옥션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 수강, 우량 물건이나 급매물 시청, 명동옥션 홈페이지 무료 가입 및 사용 등 모든 정보는 제1강에서 상세히 공개하였기 때문에 제1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1강부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고 모두 무료이니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려면 경매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배경 지식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별 속의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전제하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강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이 돈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와 지구별 속의 부동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계의 국토 면적과 인구를 한번 보면, 자, 우주 탄생은 137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자, 지구 생성 나이는 46억 년. 이렇게 1956년에 홀름즈라는 분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밝혀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지구 나이를 6천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기에 나와 있죠. 환단곡이라는 그런 고서에는, 자, 우리 고대 역사를 환국, 배달, 단군 조선까지 7천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환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환단곡이 아남노의 신라 고성 아남노의 삼성기 상에 나오는 말입니다. 국가수는 지금 지구상에 251개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국토면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상에 가장 넓은 땅덩이를 가진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1798,242 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2위가 어딜까요? 미국. 자, 미국입니다 하면 틀립니다. 우문의 우답이에요. 제가 이제 정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998만4,670 평방킬로미터. 미국이 982만 6,675 제곱킬로미터. 자, 그러면 캐나다가 미국보다 얼마나 더 클까요? 이것도 역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죠. 자, 남한 면적 약 11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캐나다가 미국보다 넓습니다. 면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 2, 3위가 정해져 있고 4위는 어딜까요? 그러면, 자, 브라질일까요? 인도일까요? 호주일까요? 중국일까요? 4위, 세계 4위 면적을 가진 나라. 자, 4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959만 6,961 평방킬로미터. 그 다음 이제 5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 인도, 브라질 중에서, 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브라질입니다. 851만 4,877 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호주, 인도 순입니다. 99위의 북한이 120만 538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자, 남한은 109위입니다. 109위. 세계 한 중간을 약간 앞서죠. 앞에 들죠. 109위 남한이 10만 720 평방킬로미터. 지금 남한의 새만금 간첩 사업 등을 해서 많이 우리 국토가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꼴찌 251위가 홀리시 바티칸 시티입니다. 로마시에 있죠. 인구는 약 1000여 명, 면적은 0.44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자, 세계 인구를 그러면 한번 간략히 보겠습니다. 1900년경에는 16억 명이었습니다. 2000년에 그것이 61억 명입니다. 2050년이면 94명 명이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100년에는 한 100억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자, 2019년 6월 1일 토요일 기준입니다. 세계 인구는 77억 781만 1845명입니다. US and World Population Clock, 이 세계 인구 시계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국가를 분류했듯이, 자, 인구에 따라서 이제 한번 세계 강대국을, 인구 강대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역시 1위입니다. 약 13억 4,300만 명. 그런데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도가 약 12억 명입니다. 중국하고 1, 2억을 다툽니다. 별 차이 없어요. 미국이 3인데 3억 한 2,574만 명 정도.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2억 4,800만 정도. 브라질이 2억 명 정도입니다. 파키스탄 1억 9천. 남한은 5,070만 정도 대략 됩니다. 도시인구는 2009년도에 세계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의 밀집에 거주하고 있고요. 2050년경에는 약 7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 자, 제곱킬로미터당 16,5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주요 도시하고 한번 비교하면은, 자, 프랑스 파리가 제곱킬로미터당 2238명입니다. 우리보다 약 4만 명이 더 밀도가 높죠, 프랑스가. 도쿄는 제곱킬로미터당 13,663명이고, 뉴욕이 제곱킬로미터당 1,53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밀도가 똑같은 제곱킬로미터당 뉴욕보다는 6만 명 정도, 도쿄보다는 3만 명 정도 높고, 프랑스보다는 약 4만 명이 적습니다, 밀도가. 자, 재밌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는데, 올해 출생자를 보면 5,900만 명입니다. 올해 6월 중순까지 해서. 오늘 출생자는 2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사망자는 2,500만 명입니다. 올해. 오늘 사망자가 11만 명입니다. 오늘. 그러면 매일 이제 25만 명이 태어나고 매일 11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5만에서 11만 명을 빼면은 매일 세계 13만 명의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순인구 증가 수는 3,400만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자체가 하나 커다란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동산의 일반적 특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체계, 시험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은 분류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물체적 특성, 부동산은 또 선천적 특성, 위치성, 지세성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 특성, 자연적 특성, 부동성, 증가하지도 않고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연접성 등 여러 물리적 특성이 있고, 인문학적,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국토성, 다용도성, 여러 가지 환경성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위치체로서 특성하고 역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체. 자, 부동산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또 일반 공산품은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는데, 농산품도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특수한 제약이기 때문에 역수요 공급 법칙이다, 이게 적용됩니다. 이런 주장을 펴신 분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김근정 교수님이 부동산학 성격 논의에서 우전 출판사 겁니다. 57에서 71, 224에서 271쪽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을 불로소득, 투자만 해놓으면 돈이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닌 생산소득, 여기에 몰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저도 석선암문에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19년 1월 기준 전국 땅값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8.03% 올랐고 전년 대비 1.75%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 3.3 제곱미터 한 평입니다. 이게 한 평당 서울 중구 명동 토지가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값 이상입니다. 주로 이제 서울 중구 명동 8길 충무로 일가 24-2번지 네이천 리퍼블릭 명동 매장입니다. 169.3 제곱미터고 개별 공시지가가 2017년에는 3.3 제곱미터 한 평당 2억 8,300만원, 그 다음에 2018년에는 3.3 제곱미터 한 평당 3억 129만원이었습니다. 제곱미터당은 9,130만원이었고요. 2019년도를 보면, 자, 2019년 5월 31일자로 공시했는데 3.3 제곱미터 한 평당 6억 494만 3,100원입니다. 실제로는 3.3 제곱미터 한 평당 10억 원을 호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네이천 리퍼블릭 부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6년째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1위인 지역입니다. 가장 비싼 10곳이 모두 다 서울 충무로 1가 3곳, 충무로 2가 3곳, 명동 2가 4곳에 소재하고 있고, 이거는 국토교통부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다 발표한 겁니다. 명동은 토지 3.3 제곱미터당 가격 6억 500만원. 자, 6억 500만원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5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5억 원을 1억 원 이상 호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무실도 이제 서울 중구 명동 2길 57, 충무로 1가 24-28 태평양 빌딩에 있습니다. 2017년경에 화재로 유명한 대형각 빌딩 바로 옆에 명동 한복판에 있는데요. 대형각 빌딩이 이제 고려 대형각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이천리, 여기에 있는 3.3 제곱미터 한 평당 가격이 156원입니다. 2위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진목돌이 3.3 제곱미터 한 평당 157원입니다. 이런 차이죠, 이런. 자, 그 이전에는 이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 옥두리 산 12번지 임야가 2017년에는 제곱미터당 3.3 제곱미터 한 평당 643.5원이었고, 2018년에는 3.3 제곱미터 한 평당 676.5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곡리 임야가 3.3 제곱미터 한 평당 544원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의 토지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서울 명동과 삼척 이천리 토지 가격은 3.3 제곱미터당 387만 7,840배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서울 명동 토지 3.3 제곱미터 한 평 가격이면은 삼척 이천리 토지 387만 7,840평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대략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가 약 100만 평으로 보면은 4배 면적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토지 가격은 입지가 좌우한다. 로케이션이 좌우한다. 토지는 일반 공산품과 다른 특수한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3.3 제곱미터 한 평이라도 서울 명동에 있느냐 삼척 이천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387만 7,84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부동산을 통하여 재테크를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제학상 토지는 노동 자본과 함께 고전적인 생산의 3요소로 자리 거쳐 왔습니다. 현재는 생산의 5요소로 경영, 정보 이런 것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럼 부동산과 부동산 경매가 돈이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은 부동산의 굴레 속에서 생활합니다. 부동산은 만물의 근원이고 부동산은 제1의 재테크 수단입니다. 부동산은 제1의 재테크 수단이다. 이 말은 김주철님이 부동산이 돈이 되는 이유 리북스 2004년 12월 출판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사이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부의 상징이 부동산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부의 화신이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좋은 이체 가지고 양질의 부동산을 가지고 부를 누리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놓았습니다. 개발 지역을 찾아서 투자했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는 지금까지 누가 투자하든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투기 세력도 몰린 적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은 생산의 3요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자연, 노동, 자본. 그때 자연이란 말은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래도 됩니다. 생산의 3요소 중에서 토지, 자연 이퀄 토지니까 토지가 가장 으뜸이다. 자본, 노동도 물론 중요하죠. 자본시장, 노동시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토지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 부동산 경매만큼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취득은 없다.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 경매가 돈이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동산 경매만큼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취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평균 수익률이 29%라고 하지만 깡통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설사 가격이 조금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언젠가는 제 값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보다 환금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은 주식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부동산 경매 재테크 또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성공적인 자세,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단 한 번의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의 선택이 후손까지 좌우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가전제품은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배우자 한 번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고 경매를 한 번 선택 잘하면 후손까지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어떤 책에 또 앞에 책 서문에도 써진 걸 저도 봤습니다. 초기 경매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물건 분석이 핵심입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이거 두 개 합쳐서 이제 물건 분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핵심이고 관건이다. 세 번째, 이제 부동산 경매는 민사법 종합 예술이다. 종합 예술. 부동산 경매는 민사법 종합 예술 내지 종합 병원이다. 따라서 물건 분석을 위한, 권리 분석을 위한 민사법, 민사집행법, 판례, 파 이런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실무 경험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매 용어 하나하나에 내포된 의미를 잘 익혀야 합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항상 연구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매사에 공짜술은 없고 공짜도 없다. 공짜술도 없다. 공짜도 없다.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을 꼼꼼히 잘 챙겨서 권리 분석 및 물건 분석을 해야 하고, 부동산 경매 시장은 경기 흐름과 역행하고 또한 후행하는 원리, 원칙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항상 연구하는 겸허한 자세로 모의 투자 연습도 하고 또 실전 훈련도 하고 이러면은 재테크로서 무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경매의 매력,
장점, 실익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명동옥션 대표 정복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